루마니아의 한 항구에서 굉음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뿌연 연기가 하늘까지 치솟고 경보가 울립니다. 현지 시간 5일 루마니아 콘스탄차 흑해 항구에서 수거된 해상 드론을 조사하던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항구에서 1대, 항구 바깥에서 3대, 모두 4대의 드론이 폭발했는데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루마니아 당국은 폭발한 드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유형이라며 루마니아 군 장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러시아의 전자전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이 경로를 이탈해 벌어진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흑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해상 드론 1대가 적의 전자전 시스템에 영향을 받았다며 드론이 통제를 벗어나 루마니아 해안 주변에서 폭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루마니아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일은 러시아의 공세가 우크라이나에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루마니아 갈라치 지역에서 러시아산 드론이 아파트에 충돌해 불이 나고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 그동안 통신이 끊기거나 길을 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드론이 주변 국가 영공을 침범하는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주변 국가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직접 만나 종전안을 논의하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공개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지난 4일 구체적인 담판 일정을 잡자며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 푸틴 대통령은 대면 회담에 대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서한에 대한 답변이라면서 러시아군 장병을 향해 형제들이여 계속 힘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상공을 가로지르고 날아온 드론이 그대로 아파트를 들이받습니다. 드론 공격에 유류 저장소에서도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향해 드론 약 600대를 동원한 공습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드론 55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지만 대규모 공격에 방공망이 뚫리면서 최소 민간인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Вони свій район влади бережуть найбільше. Але українські далекобійні кроки вже це долають. 이번 공격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벌인 공격에 대한 맞불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는 드론 약 1,600대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타격했습니다. 드론 경납고와 발사대 등 152곳뿐만 아니라 아파트, 학교 등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선 9층 아파트가 무너지는 등 최소 27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남부 헤르손 지역에선 인도주의 임무를 수행하던 유엔 차량이 피격당했습니다. 중재자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임과 동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의 종전 협정은 멈춰버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전승전 열병식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바지라고 말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습 우려에 열병식 규모를 예년보다 축소했습니다. Которая продолжается до сих пор. Я думаю, что дело идет к завершению, но все-таки это серьезная вещь. 전승절전 후 3일간 휴전을 끝낸 양국은 서로를 향한 공습을 더 거세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유덕입니다. 민간인 주거 지역의 주택들이 폭격을 당해 여기저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지난 12일 자정부터 러시아가 드론 800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평소 200~300기 수준의 드론을 동원했던 것에 비하면 서너 배나 많은 드론을 대규모로 동원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이 전국 20여 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최소 민간인 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을 포함해 부상자도 수십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휴전에 돌입했는데 휴전이 끝나자마자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한 겁니다. Протягом 3 днів знову удари шахедів, знову авіабомби. Фронтова активність залишається також високою. Тому
ми відповідаємо.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은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고 강조해왔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중국으로 떠나기 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이 임박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푸틴과 모종의 거래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레스 SBS 권영인입니다. 굉음과 함께 나타난 드론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건물로 돌진합니다.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급강하하면서 내리꽂기도 합니다. 중동의 미 해군 거점인 제5함대 사령부를 비롯해 미군 기지들이 이란의 자폭 드론 샤헤드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니 지난달에는 하늘의 눈이라 불리는 조기 경보 통제기까지 잃었습니다. 이때 이란 매체는 3천만 원짜리 샤헤드로 약 4,500억 원의 미군 감시 자산을 파괴했다고 가성비를 부각했습니다. 미국은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엇과 같은 값비싼 첨단 무기를 써왔습니다. 반면 드론 잡는 드론, 요격 드론을 활용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의 샤헤드를 수입해 드론 전쟁을 벌인 러시아의 공습을 4년 넘게 막아낸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Більшість зброї, яку використовує сьогодні Україна для різних видів операцій, long range, на полі бою, захист неба тощо.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기술 전수를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들 도움은 필요 없다고 퇴짜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최근 조기 경보 통제기가 피격된 사우디 공군 기지에 우크라이나의 스카이맵 지휘 통제 플랫폼을 실전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장교들이 미군에 드론 공습 탐지와 요격 드론 발사법 등을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체면을 구기긴 했지만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으로 곤혹스러운 미 행정부로서는 절실한 결정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SBS 김인표입니다.